은의 세계사. 첫 부분은 은의 표기, 유래, 의미 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비슷한 표기들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표기가 비슷한 형태인 것은 같은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로맨스어와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앵글로색슨과 독일어 표기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미를 설명한 표기들은 공통적으로 은이 흰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설명되지 않은 단어들도 그러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은은 위장에 능숙하다는 말은 자연계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은은 은덩이처럼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광물과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은광석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금과 환급된 것은 엘릭트럼이라 부릅니다. 은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보석의 일종인 호박과 같은 색을 띠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호박금이라 부릅니다. 은광석에서 순도 높은 은을 추출하려면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 때 함경도 단천에서 세계적인 은 추출법인 단천연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천의 은광석은 납과 섞인 것이었는데 열을 가했을 때 둘 사이의 비중이 달라지는 원리에 의해 은을 분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단천연은법은 열을 가해 재련하는 방식인 건식 재련법의 일종이었습니다. 단천연은법은 중국과 일본에 전파되었고 일본에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정도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15세기까지 재련법이 없어 은광을 개발하지 못했던 일본은 은광을 개발하여 활발한 국제교역을 주도하였고 큰 발전을 이뤄 일본의 통일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재련법을 전파한 조선의 큰 피해 17세기에는 은 생산량의 폭발적 증가로 세계 무역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었고 빠르게 근대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며 재련법을 전파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일본이 근대 국가로 발전한 것은 재련법 때문만은 아니지만 재련법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작가는 가혹한 식민지가 더욱 비극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한편 고대 서양과 동양에서는 모두 은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효과를 알고 사용해왔습니다. 은에는 650여 가지 세균을 막는 향균력과 독을 감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이 확인할 수 있는 독은 은과 반응하는 성분인 황이 포함된 것 뿐입니다. 청산가리나 독버섯 독처럼 황이 포함되지 않은 독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황과 은이 반응하면 검은색 황화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독 감별 능력과 높은 향균력을 가진 은수저는 비싼 가격 때문에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수저는 타고난 부유층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유래는 영어 관용구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속담 금 요람에서 태어나다 라는 말을 변형하여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로 바꾸어 자신의 작품 돈키호테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영국의 소설가 피터 안소니 모가 영어로 번역하여 실버 스푼이라는 영어가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작품 돈키호테에서는 등장인물 산초가 모든 사람이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다 라고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부유한 계층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선천적 계층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홍길동전에서도 호보호영하지 못해 심장이 터질지라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나는 호보호영 할 수 있는 계층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선천적 계층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작품이 쓰여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글쓰기 방식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입니다. 원래 짧은 내용을 간추려 놓았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어려운 단어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